오늘은 2단 중에서도 두 번째 지구 시스템. 우리가 앞에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해서 공부했냐면은 2-1 해가지고 역학적 시스템을 하겠어.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힘 중에서도 누구 중력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힘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거고, 이 지구 시스템에서는 이 지구 안에 있는 중에서 여러 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지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요 단원에서는 통합과학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쉬어가는 파트라고 할까? 그나마 내용이 조금 쉬운 파트예요. 지구 시스템.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에서는 지구과학에 해당이 되고, 지구과학에서 조금 쉬운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지구 시스템, 요 지구 시스템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지 살펴보기 전에 참고적으로 우리 태양계, 우리 태양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니? 태양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누구야? 태양이죠, 그렇죠? 이 태양 같은 거를 우리가 말하는 항성이라고 해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 항성. 그 다음에 이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뺑글뺑글 돌고 있는 8개의 행성. 이 행성 주위를 또 돌고 있는 애를 누구라고 한다?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 주위, 항성 주위를 돌면은 행성, 행성 주위를 돌면은 위성. 그래서 행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니? 지구죠. 그래서 지구는 태양 주위 뺑글뺑글 돈다. 그러면 우리 지구 주위를 뺑글뺑글 돌고 있는 애고, 달과 같은 것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뺑글뺑글 돌면 다 위성이야. 달밖에 없겠니? 우리 위성 달 하나만 갖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쏘아 올려가지고 지구 주위를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 있죠? 뭐라고 부르니? 우리 지구 있으면 지구 주위를 뺑뺑뺑 돌면서 날씨라든지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쏘아 올리는 거. 그래, 그게 인공위성이야. 지구 주위를 도니까 위성이라고 해. 근데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돌게 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에 먼저 크기가 작은 소행성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운석 등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태양계를 구성하고, 이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데 가장 큰 힘을 미치는 것이 만유인력이다. 이 만유인력에 의해 가지고 태양계가 구성이 되는 거고, 오늘은 우리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니까 지구 시스템. 너무 쉬워. 우리 지구를 크게 나누면, 분류를 하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 이거야. 가장 첫 번째, 지구.
것들 있잖아. 그래서 공기의 영역을 뭐라고 한다? 공기. 그래서 공기의 영역을 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첫 시간에 기권 배웠을 거예요. 기억납니까? 기권 배웠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는 뭐 배우냐면 물의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수권에 대해서 공부한다. 수권에서 공부했다.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거 뭐 배웠니? 땅, 우리 지구 내부 직권을 공부했다. 그래서 하늘, 땅, 바다, 그 다음에 또 그 얘네를 곳곳에 다 살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생물권. 그 다음에 우리 생물권 외에 이 나머지 4개 외에 있는 것을 외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몇 개로 나눈다? 5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5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이 5개의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 이 얘네들이 기권이 수권한테도 영향을 주고 수권도 직권한테 영향을 주고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고 수권도 기권한테 영향을 주고 생물권은 직권한테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서로 5개의 영역이 서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할까? 지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구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 지구 시스템에서 이 각각의 5개의 영역이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등장하는데 주로 이 외권하고 생물권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3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 3가지는 근데 중2 때, 얘는 중1 때, 얘는 최근 중3 때 배웠다. 네, 다 배웠으니까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또 섭섭하잖아.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자. 제일 먼저 뭐부터 살펴볼까? 우리 책에는 뭐부터 나온다? 기권부터 나온다. 그래서 세 번째 기권이 살펴보자. 기권 말 그대로 기자가 무슨 기자? 공기 기자다. 공기 기자. 그러면은 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누구? 모든 대기층을 공기층을 기권이다. 모든 공기층. 쌤 그러면 어디까지 기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냐? 어떻게? 지표에서 위로 몇 킬로까지? 지구 있으면 지구에서 여기도 그러면 기권이고 여기도 기권이고 뭐 어디까지가 기권이야?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높이를 측정해놓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딱 몇 킬로까지 지표에서 약 1000km까지 1000km까지만 여기서 1000km까지만 요만큼만 우리가 뭘 하자 기권으로 하자. 그러면 이 1000km 바깥에는 뭐라고 그래?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그러고 1000km 바깥에는 1000km 밖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외권이라고 지구 바깥에 외장, 아까 외장을 써서 외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100km까지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기권에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건 뭘까? 바로 높이에 따른
층상 구조야. 높이에 따른 층상 구조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데 이 높이에 따른 뭘로? 기온 분포. 기온 분포로 몇 개의 층으로 나온다? 4개의 층으로 나온다. 네 개의 층으로 나온다. 4개의 층. 높게 점점 올라가면은 기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이 기온 분포가 4개의 층으로 나눈다. 이때 4개의 층이 뭐냐? 가장 높이에서 가장 지표면에서 가까운 층 뭐라 그러나? 대륙권. 기억나나? 그 다음이 상층권. 그 다음이 중간권. 그 다음 뭐? 마지막 열권. 이렇게 나와요. 순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층상 구조 한번 살펴보자. 이 층상 구조는 시험 문제에 100% 출제됩니다. 그 그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온도 이쪽 높이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수시로 바뀌어. 그게 이제 4개의 층이야. 4개의 층으로 나누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E자 크게 그리면 돼. E자. E자. 크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어떻게 이제 층을 이렇게 나눈 거야. 이렇게 그림이 좀 여기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낮아지다가 갑자기 올라간다. 요 층, 한 층, 그다음 또 다시 이렇게 2개 층, 그다음 3개 층, 4개 층 이렇게 나눠진다. 이 첫 번째 층은 뭐라고 한다? 대륙권이라고 한다. 두 번째가 성층권이라고 한다. 세 번째가 중간권이라고 한다. 네 번째가 열권이라고 한다. 요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2단원인가? 그때 나온다. 1단원인가? 나온다. 어떻게 외우니 이거? 그냥 외웠어? 그냥 외워도 되는데 선생님이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줄게. 너 간호대학 가려고 했다. 간다 그랬지? 응? 간호대학 가가지고 간호사로 성공하려면은 언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고등학교 가서 뭐 열심히 하면 돼? 뭐 언제부터 해야 돼?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그럼 벌써 다 배워졌다. 선생님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대학 가서 성공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돼. 배워졌지? 이거 뭐 달달달 외우는 사람 바보 되네. 대학 가서 성공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벌써 다 외워졌다. 자, 그러면 대륙권부터 특징 한번 살펴보자. 요 특징이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와. 자, 온도가 맨 처음에는 높아질수록 온도가 점점 내려가지, 그치?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온도가 내려갔다가 다시 열권에서 온도가 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그래서 이게 E자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M자고 E자 이거를
이렇게 그림이 있고 보면 자 일단 대륙권에서 가장 큰 특징 대륙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 기온이 하강한다. 선생님 왜 기온이 하강해요? 태양이 여기 있으면 선생님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면 여기보다 여기에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온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왜 여기보다 여기가 온도가 더 높을까? 여기는 바로 누가 있기 때문에 밑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지표면이 훨씬 더 온도가 높아요. 되니? 그러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 상식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은 공기들은 어디로 가겠니? 온도가 높아지면 위로 가고 온도가 낮으면은 어디로 간다? 아래쪽으로 온다. 아래. 이거는 상식입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는 거야.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여름에는 어디가 더 시원해? 바닥이 훨씬 더 시원해. 그래서 여름에 잘 때는 바닥에서 자고 겨울에 잘 때는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자야 돼. 그게 그 이유야. 그러면 잘 봐. 얘 봐봐. 대륙권 봐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 근데 선생님 차가운 거는 어떻게 어디로 온다고? 위로 간다고 아래로 간다고? 차가운 공기는 위로 가 아래로 가? 차가운 거 온도가 내려요. 차가운 거 차갑다. 차가운 건 어디로? 아래로. 그럼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로 내려가.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뜨겁다. 뜨겁다라는 것은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그럼 여기서 지표면이 있으면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 그럼 차가운 거는 아래로 내려오고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 그럼 계속 공기가 왔다 갔다 한다. 공기가 흐른다. 크게 흐른다. 그래서 크게 흐른다. 그걸 뭐라 한다?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이해됩니까? 요 이해를 해야 돼. 차가운 거는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 근데 얘는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진대. 그럼 차가운 공기는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막 흐르는 거야. 공기가 이렇게 흘러. 이 흐르는 공기를 뭐라고 한다? 대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공기 덩어리들이 막 섞이고 이러니까 여기 대류 현상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바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기상현상이다. 기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니? 기상현상이라는 것은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대류 현상에서 대륙권에서는 구름이 이렇게 생기고 비도 내리고 구름에서 눈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이게 대륙권에서 가장 큰 특징.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 성층권. 여기는. 그럼 여기는 거 봐. 성층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대.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갔어. 차가운 공기는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공기가 흘러 안 흘러?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잖아. 뜨거운 공기는 당연히 위에 있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멈춰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반대로 여기가 지금 높이 올라가서 차갑대. 차가운 거 자꾸 아래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밑에 지표면 온도가 뜨거우니까 뜨거운 공기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차가운 거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섞이면서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층권에서는 뜨거운 게 위에 있어. 높이 올라갈수록 위에 있어. 그 아래에 있는 거 차가운 공기야. 그대로 원래 위치대로 있어. 원래 위치대로 있으니까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성층권에서는 뭐가 안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됐나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공기가 섞이는 게 없으니까 매우 어떻다? 안정적이다. 매우 안정적이다. 그래서 소희는 비행기 타고 어디 많이 가봤지?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가 어디로 이동할까? 비행기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때려가지고 대류권에서는 막 이런 공기가 섞이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행기가 막 흔들려.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 성층권 여기서 비행기 날아가. 왜? 매우 안정적이니까. 거기서 날아가. 너무 높은 데서 이만큼 높이 올라가려면 기름값 많이 드니까 바로 대륙권 벗어나자마자 쭉 안정적이야.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드디어 이제 안전벨트 풀어도 됩니다. 이제 화장실 가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방송 나온다. 그래서 대류현상이잖아. 안정적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왜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따뜻해지나요? 바로 여기 누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존층이 존재한다. 오존층이 존재.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엄청나게 이산화탄소가 못 올라가는데 딱 갇혀 있으니까 뭐가 일어난다? 온난화가 발생한다. 온난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성층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진다.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진다.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성층권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다?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오존층이 존재한다. 이게 시험 문제 제일 잘 등장하는 내용이고 중간권에서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얘도 대륙권하고 마찬가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뭐가 일어나야 되겠어?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섞인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 여기 차가운 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여기 따뜻한 거 여기 이쪽으로 가서 온도가 높은 거니까 여기 온도가 높은 것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차가운 것들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이렇게 섞이는 게 대류 현상.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 근데 중간권에서 가장 큰 특징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만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 기상 현상이 왜 안 일어날까? 여기서는 얘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얘는 기상 현상 눈비 내리는데 왜 여기 눈비가 안 내릴까? 당연해. 왜? 여기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류 현상은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구름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지가 않아. 왜? 공기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기는 다 어디에 있는다? 여기 대류권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에 의해 가지고 대류권에서 거의 공기들이 여기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한 거야.
그래서 여기 열권에 가면은 공기가 거의 없어. 그럼 사람 여기 가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죽어. 그래서 산소 마스크 껴야 돼. 됐나요? 그럼 10번. 10번에서는 중요한 거 크게 없어. 얘는 낮과 밤 온도차가 밤에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하다. 온도 2까지 올라가다가 2까지 내려가네.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뭘 볼 수 있냐면 오로라 볼 수 있어. 오로라 발생한다. 오로라 발생한다. 이런 특징. 요것만 알아두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무조건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기억, 미는, 디귿, 리을 해가지고 디귿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모두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무조건 알아둬야 된다. 이 증상 무조건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우리 별똥별이라고 하는 유성이지, 유성. 유성은 어디서 보일까?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유성이 보이는 거. 오다가 다 타버리는 거. 여기서 유성 볼 수 있어. 이것도 가끔씩 객관식으로 잡아봐요. 유성이 관측되는 곳은 어딜까? 중간권. 이렇게 시험 문제 잡아봐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기권은 이게 다야. 기권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증상 구조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이제 그럼 기권했어. 기권했어. 누구 해볼까? 네가 원하는 거 해볼게. 수권할까? 직권할까? 말까? 수권? 잘해야 되는 지금 기권부터 나오네. 아니 직권 나오네. 직권부터 해야 되겠네. 자, 직권 들어가기 전에 그럼 요거부터 증상 구조 했으니까 이게 100% 시험 문제 나오고 세 번째 참고적으로 알아보면은 기권의 역할. 기권이 공기의 대기 크다는 대기층인데 100km까지 대기층인데 이 대기층이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할까? 첫 번째, 뭘 공급해 주겠니? 생명체. 생명체에게 산소나 이산화탄소 공급해 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우리가 공급받고 기권으로부터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 필요하니까 이산화탄소 공급받는다. 그게 다 기권으로부터. 그 다음 두 번째 완전부터 운석으로부터 쉬고 보호한다. 다 타버리고 다 기권에서 웬만하면 다 타버리고 도달 안 한다. 만약에 타버리지 않고 조그맣게 돌멩이나 이런 게 만약에 지구로 탁 떨어졌다. 그 발견했다. 그럼 바로 쌤한테 갖고 오세요. 알겠죠? 쌤 되게 예쁘게 해줄게. 그 만약에 떨어졌는데 타지 않고 이렇게
땅에 떨어졌다. 팔면 몇십억 합니다. 진짜로 경비에 그렇게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있는 오존층. 오존층 있으면서 뭐하니? 오존층으로 뭐 막아주니? 자외선 차단하죠, 그렇죠? 자외선 차단한다. 요즘 요거 환경오염으로 해서 오존층이 많이 파괴돼가지고 자외선 막 온다. 그 자외선을 많이 쬐면 어떻게 된다? 피부 건조해지고 어떻게 된다? 건조해지고 고생이 되고 뭐라 그러지? 이거 막 이렇게 생기는 점 같은 거 이렇게 생기는 거 뭐라 그러지? 잡티? 아 주근깨 기미 이런 것들이 다 얘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 건 이 CO2 이 오존층으로 해가지고 온난화 지구 따뜻하게 해준다. 근데 요즘 이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구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지금 기상 이변이 막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하나 두시고 이번에는 네 번째 직권을 합시다. 직권은 지자가 무슨 지자? 땅지. 그래서 직권은 지구 내부에서 어디까지? 지표면까지. 이 영역을 직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직권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 왜? 직권은 요만큼인데 이 전체가 다 직권이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래서 직권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되니?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는 것은 깊이에 따라서 몇 개의 층으로 나눈다? 크게 하면은 세 개의 층. 어떻게? 지각, 멘트, 핵 이렇게 나눈다. 됐나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는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확대시키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요 구조를 말합니다. 지각이라고 하고 이 직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만큼 얘를 말합니다. 멘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게 이게 뭐다? 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교재에 따라서는 이 핵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바깥쪽에 있는 핵, 안쪽에 있는 핵. 바깥쪽에 있는 핵을 외핵, 안쪽에 있는 핵을 내핵.
일단은 지각, 멘틀, 핵 이 중에서 외핵, 내핵 중에서 다 고체인데 액체인 하나 있어. 어딜까? 외핵만 액체 상태. 나머지는 다 고체 상태. 그래서 이 외핵을 액체 상태를 두 글자로 부르면 뭐라 그럴까? 두 글자로 부르. 두 글자로. 세 글자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두 글자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 두 글자로 부르면 뭐라 그런가? 그걸 반지의 제왕 때 봤잖아. 엄청 막 흘러다니는 뜨거워 흘러다니는 두 글자로 하면 영화. 세 글자로 하면 마마.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지각부터 살펴보면은 지각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라서 크게 또 얘를 크게 나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눠.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묻는 거는 대륙 지각은 두껍다. 해양 지각보다 두껍다. 두꺼운 반면에 해양 지각은 얇은 반면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밀도가 크다. 이게 두 개의 특징입니다. 두께를 따지면은 해양 지각보다 대륙 지각이 더 두껍고 밀도로 따지면은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이 밀도가 더 크다. 더 촘촘하게 있다. 이해되네? 그 다음 멘틀 하면은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멘틀. 가장 많은 부분. 가장 많이 찾아요. 이만큼 더 멘틀이. 핵은 요만큼, 지각은 요만큼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해요. 한 80%가 멘틀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요 위에가 얘가 무슨 상태라고 했니? 외액이. 외액이 무슨 상태다? 액체 상태야. 그럼 액체 위에 있는 멘틀은 액체 위에 고체가 있어. 액체도 막 흘러다니는 이 고체를 어떻게 되니? 조금씩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이 멘틀이 움직인다. 이 멘틀이 조금씩 움직인다. 요 밑에 액체니까 얘가 조금씩 움직인다. 이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과 땅이 벌어지기도 하고 땅과 땅이 만나기도 하고 한다.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멘틀의 유동성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나고 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 핵은 대부분 엄청나게 무거운 걸로 되어 뭘로 존재한다. 철이나 니켈로 구성된 가장 무거운 철이나 니켈로 구성된 요게 이제 큰 특징. 요게 직권에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은 교재에 뭐 풀어보냐면 142페이지 4번 문제 풀어보세요. 4번. 이 142페이지 4번과 같은 것들이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객관식으로.
다 했나요? 자, 1번 지각은 대부분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O입니다. O. 규산염. 얘네들 대륙 지각들은 대부분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다. 이거는 선생님 따로 언급을 안 했는데 왜 언급 안 했을까?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규산염 광물 배웠죠, 그죠? 산화규소 요거 해가지고 각, 성서, 휘석, 장석, 강남석, 흑흑목 기억납니까? 그걸로 되어 있대. 대부분 지각들은 이걸로 되어 있대. 유산형 광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O가 되고 멘틀은 고체 상태이므로 유동성이 없다. X입니다. 고체 상태이긴 하지만 유동성이 있다. 유동성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외액은 액체, 내액은 고체 상태다. 다 고체인데 얘만 액체라고 했으니까 O가 된다. 4번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는 커진다.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밀도는 커진다. 왜? 더 무거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는 커진다. O가 된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들어보세요. 3번. 자, 3번 문제 A에서 D층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이거죠, 그렇죠? A는 대륙권, B는 성층권, C는 중간권, D는 열권 이렇게 쓰면 되고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요? 여기 있네. 모피에 따른 기호, 모피에 따른 기호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권 들어갈 건데 수권은 여기 지워야 되니까 수권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 146페이지 2번, 3번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풀고 10분 쉬었다 할게요.